이번에는 겉뜨기와 안뜨기가 교차되는 무늬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먼저 뜬 무늬는 이렇게 겉뜨기 4코면 4코, 6코면 6코, 그게 쭉 세로로 올라가면서 떠지는 무늬였고요. 이번에 떠보려는 무늬는 안뜨기와 겉뜨기가 교차되는 무늬이고, 또 이쪽 무늬를 보시면 여기서 꽈배기가 떠지고 벌어지면서 옆에 꽈배기 코와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꽈배기를 만들고 무늬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연결되는 무늬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가 복잡하니까 기호를 먼저 살펴볼게요. 일로 표시된 거는 겉쪽에서 겉뜨기, 안쪽에서 안뜨기, 빈칸은 겉쪽에서 안뜨기, 안쪽에서 겉뜨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떠봤던 무늬죠. 2코 교차 무늬인데 한 코를 뒤로 옮기고 다음 코를 겉뜨기, 옮긴 코를 겉뜨기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 설명은 꽈배기 바늘을 사용할 때 기준으로 설명되었어요. 왜냐하면 도안을 만들 때는 이걸 보는 분이 꽈배기 바늘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꽈배기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꽈배기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요. 그래서 꽈배기 바늘을 사용하는 분들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걸 뜨실 때 뒤의 한 코가 위로 올라오는 기호인 거죠. 이렇게. 다음 코는 뒤에 코가 아래로 깔리는 무늬예요. 이렇게. 다음 건 이 기호는 조금 다르죠. 빼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안뜨기가 섞인 꽈배기예요. 한 코를 뒤로 보내고 다음 2코를 겉뜨기 하는 건데요. 그러면 뒤에 2코가 위로 올라오는 무늬예요. 앞의 한 코가 뒤로 가고 뒤의 2코가 위로 올라오는 무늬예요. 그리고 여기는 앞에 2코를 앞으로 보낸다는 거는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뒤에 코가 아래로 깔리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떠본 거죠. 뒤에 2코가 위로 올라오고 앞에 2코가 아래로 깔리는 무늬. 이건 뒤의 2코가 아래로 깔리고 앞의 2코가 위로 올라오는 무늬. 여기는 뒤의 2코가 위로 올라오고 앞의 2코가 아래로 깔리는데 둘 다 안뜨기로 떠야 되는 무늬예요. 여긴 반대로 뒤의 2코가 아래로 깔리면서 안뜨기로 떠지고 앞의 2코가 위로 올라오는 무늬가 되겠죠? 이렇게 기호에 대한 설명을 보았어요. 실제로 뜨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1, 2단까지 떠놓은 상태예요. 이런 경우는 지금 단수가 표시 안 돼 있고 어느 쪽이 겉쪽인지 안쪽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대체로 이렇게 무늬 기호가 있는 단이 겉쪽이에요. 겉쪽.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면서 뜨면 되고, 그러면 겉쪽 다음은 안쪽이겠죠. 여기는 안쪽.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기호의 반대로 뜨시면 돼요. 단수나 방향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무늬 기호가 있는 단을 겉면으로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차트에서는 홀수 단위 겉쪽, 짝수 단위 안쪽이 되겠네요. 제가 여기 2단까지는 떠놓은 상태예요. 떠놨고 이제 3단을 뺄 차례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우선 오른손 걸기로 보여드릴게요. 안뜨기 한 코를 뜨고 여기는 편물 겉쪽이니까 기호 그대로 뜨면 되겠죠. 안뜨기 한 코, 안뜨기 두 코를 뜨고 이렇게 봤을 때 뒤에 두 코가 위로 올라오는 무늬죠. 뒤 두 코가 위로 올라오는 무늬예요. 그러면 뒤 두 코를 편물 앞쪽에서 찔러서 빼서 앞의 한 코를 왼쪽 바늘에 끼우고 교차, 겉뜨기 두 코를 뜨고 실을 뒤로 보내야겠네요. 겉뜨기 두 코를 뜨고 그 다음 코는 안뜨기를 옮긴 거니까 안뜨기를 뜨는 거예요. 실을 앞쪽으로 보내서 안뜨기. 다음은 이렇게 세 코가 한 무늬인데 뒤 코가 아래로 깔리는 무늬예요. 이렇게. 그리고 앞의 두 코가 위로 올라오는 무늬죠. 보면은 안뜨기와 겉뜨기가 교차될 때는 대부분은 겉뜨기였던 코가 위로 올라와요. 여기도 보시면 겉뜨기였던 코가 위로 올라오고 안뜨기였던 코가 아래로 깔리게 됐죠. 여기도 겉뜨기였던 코가 위로 올라오고 안뜨기였던 코가 아래로 깔리게 돼요. 여기서도 안뜨기인 코를 편물 뒤에서 찔러서 꽉 잡고 왼쪽 바늘을 다시 끼워서 교차시킨 후에 안뜨기였던 코는 안뜨기, 실을 앞으로 보내야겠네요. 안뜨기를 뜨고 다시 실을 뒤로 보내서 겉뜨기 두 코. 실을 다시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를 하나, 두 코만 떠야 되네요. 둘, 뜨고 실을 다시 바깥으로 보내서 이렇게 세 코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안뜨기와 겉뜨기가 같이 있을 때는 대부분 겉뜨기가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찔러서 빼서 안뜨기 한 코를 끼운 후에 교차, 겉뜨기, 겉뜨기, 실을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 또 같은 방법이죠. 이렇게 세 코가 있을 때 뒤에 안뜨기 한 코를 뒤에서 찔러서 왼쪽 바늘을 빼서 겉뜨기 두 코를 옮기고 안뜨기였던 코를 안뜨기, 실을 뒤로 보내서 겉뜨기였던 코를 겉뜨기.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까지 떠진 상태예요.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떠볼게요. 안뜨기 두 코를 뜨고 여기도 실을 뒤로 보내서 뒤에 두 코가 위로 올라오는 꽈배기니까 앞에서 찔러서 빼서 안뜨기를 옮겨서 교차시키고 겉뜨기 두 코, 실 앞으로 돌려서 안뜨기 한 코, 그 다음에 또 꽈배기죠. 세 코,
여기서 아까 말한 전단위 꽈배기에서 아래에 깔린 코가 위로 올라오는 것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 겉뜨기인 두 코가 전단에 아래에 깔렸던 코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뒤에 코를 아래에서 빼서 앞의 두 코가 위로 올라오도록 옮겨서 안뜨기. 실 뒤로 보내고 겉뜨기. 두 코. 실 앞으로 돌려서 안뜨기 한 코를 뜨고 했던 무늬를 또 반복하네요. 앞에서 찔러서 앞코를 뒤로 보내고 겉뜨기 두 코. 실 앞으로 돌려서 안뜨기. 또 이렇게 있으면 위에 코를 뒤에서 빼서 겉뜨기 두 코를 앞으로 옮기고 안뜨기. 실 뒤로 보내서 겉뜨기 두 코. 실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 네, 이렇게 떠봤는데요. 겉뜨기와 안뜨기가 교차될 때는 대체로 겉뜨기가 위로 올라오는 편이고요. 대체로 겉뜨기와 안뜨기를 교차했을 때 겉뜨기였던 코는 겉뜨기로 뜨고 안뜨기였던 코는 안뜨기로 뜨게 돼요. 이 흐름이 익숙해지면 차트를 봤을 때 처음 보는 무늬라도 어렵지 않게 뜰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편물을 돌렸을 때 멍석뜨기가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로 눈에 보이는 대로 뜨시면 돼요. 얘는 겉뜨기죠. 그러면 얘는 겉뜨기로 뜨고 요 코들은 안뜨기죠. 안뜨기라는 게 편물 안쪽에서 안뜨기로 보인다는 거는 편물 겉쪽에서 겉뜨기로 떴다는 얘기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뜨시면 돼요. 안뜨기 두 코 뜨고 겉뜨기 하나, 둘, 빼기 표시가 있으면 안뜨기죠. 안뜨기 하나, 둘, 겉뜨기 하나, 겉뜨기죠. 둘, 안뜨기 두 코. 이걸 한번 떠볼게요. 얘는 겉뜨기죠. 이걸 겉뜨기, 안뜨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겉뜨기를 뜨고 이 코는 안뜨기겠죠? 가로지르는 실이 있으니까 실을 앞으로 돌려서 안뜨기 하나, 둘. 다음 코는 겉뜨기죠. 겉뜨기 두 코. 실 뒤로 보내서 겉뜨기 두 코. 실 앞으로 보내서 이건 안뜨기죠. 안뜨기. 이게 이해가 되면 차트를 굳이 보지 않으셔도 겉뜨기는 겉뜨기, 안뜨기는 안뜨기로 뜨실 수가 있어요. 멍석뜨기인 경우는 제외하고요. 근데 그 멍석뜨기도 흐름을 이해하시면 편물 안쪽에서 뜨는 경우는 차트를 보지 않고 뜨실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제가 조금 빨리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단까지 떠진 상태고요. 5단은 왼손 걸기로 한번 떠볼게요. 실을 잡고 여기는 안뜨기 한 코 뜨고 뒤에 두 코를 앞으로 빼서 겉뜨기 두 코를 뜨고 안뜨기 한 코를 뜨고 안뜨기 두 코. 여기는 겉뜨기가 앞에 있으니까 뒤에 코는 안뜨기겠네요. 아래로 빠지는 안뜨기. 그 다음에 겉뜨기 두 코를 뜨고 다음 세 코는 겉뜨기 두 코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얘를 앞에서 빼서 겉뜨기 두 코를 먼저 뜨고 앞에 있는 안뜨기를 뒤로 보내주면 되겠죠? 안뜨기 한 코를 뜨고 뒤에 있는 겉뜨기 두 코를 앞에서 찔러서 바늘을 빼고 앞에 있는 안뜨기를 뒤로 보내고 교차시켜서 겉뜨기 두 코,
안뜨기 한 코. 그 다음에 안뜨기 두 코를 뜬 다음에 이 세 코에서 안뜨기가 아래로 깔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뒤에서 안뜨기를 끼우고 앞의 두 코를 왼쪽 바늘에 끼워서 교차시키고 안뜨기 한 코, 겉뜨기 두 코. 네, 바로 붙여서 바로 무늬가 들어가요. 겉뜨기 두 코가 위로 올라오겠죠? 빼서 안뜨기를 끼우고 안뜨기를 끼우고 겉뜨기를 옮기고 겉뜨기 두 코, 안뜨기 한 코, 또 안뜨기 두 코를 뜨고 요 세 코 중에 안뜨기를 아래로 깔고 앞에 있는 겉뜨기가 위로 오도록 겉뜨기 두 코, 안뜨기 하나 뜨고 다음 무늬는 꽈배기가 없이 그냥 겉뜨기만 뜨면 돼요. 겉뜨기 두 개, 안뜨기 한 개. 이렇게 떴어요. 지금 여기까지 떠진 상태예요. 다음 단도 떠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뜨기로 보이면 안뜨기로 뜨고 겉뜨기로 보이면 겉뜨기로 뜨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코 안뜨기 뜨고 이 코는 안뜨기죠. 안뜨기 한 코, 이 코도 안뜨기, 안뜨기, 이거는 겉뜨기, 겉뜨기 두 코. 그 다음에 안뜨기 두 코겠죠. 안뜨기 두 코. 이렇게 보면서 내가 겉뜨기 보면서 차트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멍석뜨기나 다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안뜨기는 안뜨기, 겉뜨기는 겉뜨기로 뜨면 돼요. 영문 패턴 같은 경우는 너가 마주하고 있는 모양 그대로 떠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눈에 겉뜨기로 보이면 겉뜨기로 뜨고 안뜨기로 보이면 안뜨기로 뜨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요 단까지 떠볼게요. 제가 실을 바꿔서 이렇게 떠졌습니다. 이제 6단을 다 뜨고 7단을 뜰 차례인데요. 한 코씩 먼저 살펴볼게요. 안뜨기 한 코 뜨고 겉뜨기 두 코, 안뜨기 하나, 둘, 셋, 네 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코 꽈배기죠. 그러면 뒤에 두 코가 위로 올라오고 앞의 두 코가 아래로 깔리는 네 코 꽈배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안뜨기를 하나, 둘, 셋, 네 코를 뜨고 겉뜨기 두 코, 안뜨기 한 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는 꽈배기 바늘 없이 뜰 거니까 뒤에 코를 우선으로 볼게요. 뒤에 있는 안뜨기 코가 아래로 깔리는 무늬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겉뜨기 두 코가 위로 올라오겠죠? 다음 무늬는 겉뜨기 두 코가 뒤에 있죠. 그럼 겉뜨기 두 코가 위로 올라오고 앞에 있는 안뜨기가 아래로 깔리는 무늬예요. 여기 안뜨기 뜨고 똑같이 여기 했던 무늬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을 이어서 매듭이 있는데요. 그냥 할게요. 안뜨기 한 코를 뜨고 첫 겉뜨기 두 코는 꽈배기가 없으니까 그냥 겉뜨기 두 코를 뜨면 되고 안뜨기 네 코였었죠. 보시면 꽈배기가 없는 부분의 안뜨기들은 그냥 뜨시면 돼요. 안뜨기 네 코, 하나, 둘, 셋, 네 코를 뜨고 제가 말씀드렸던 꽈배기 규칙 중에 전 꽈배기에서 아래로 깔렸던 코가 위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 두 코는 전 꽈배기에서 아래에 깔려 있었던 거고 이 앞에 두 코는 전 꽈배기에서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 꽈배기에서 아래에 있었던 코가 위로 올라오게 돼요. 차트랑 함께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 찔러 넣어서 왼쪽 바늘을 뒤로 빼고 다시 끼워서 교차시킨 후에 왼쪽 바늘로 다시 옮겨서 겉뜨기. 바늘을 뺄 때 코가 빠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사이를 꽉 잡고 있으면 잘 빠지진 않고요. 혹시 빠지게 되면 다시 끼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안뜨기 네 코를 뜨고 겉뜨기 두 코를 뜨고 또 안뜨기 한 코. 이번에는 이렇게 세 코 꽈배기를 떠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안뜨기, 겉뜨기와 안뜨기가 교차인 경우는 거의 안뜨기가 아래로 깔린다고요. 그럼 아래로 깔리니까 뒤에서, 편물 뒤에서 찔러 넣어서 사이를 꽉 잡고 왼쪽 바늘을 빼내서 다시 바늘을 끼워서 교차시킨 후에 안뜨기, 그리고 겉뜨기, 코를 뜨고 다음 세 코는 겉뜨기와 안뜨기가 있는데 겉뜨기가 뒤에 있잖아요. 겉뜨기가 위로 올라오는 꽈배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찔러서 바늘을 빼고 안뜨기를 아래로 깔아서 교차. 겉뜨기 두 코를 뜨고 안뜨기 한 코. 또 안뜨기 한 코 뜨고 또 같은 무늬죠. 세 코가 있을 때 안뜨기를 아래로 깔아요. 아래로 깔려면 편물 뒤쪽에서 찔러야 되겠죠. 바늘을 빼서 끼우고 안뜨기 한 코 뜨고 겉뜨기 두 코. 다음 세 코는 겉뜨기가 뒤에 있으니까 뒤에 두 코를 위로 보내야 되죠. 그러면 편물 앞에서 찔러서 사이를 꽉 잡고 왼쪽 바늘을 빼고 안뜨기를 끼워서 겉뜨기 두 코, 안뜨기 한 코. 이렇게 7단까지 떠졌어요. 편물 안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뜨기로 보이면 겉뜨기로 뜨고 안뜨기로 보이면 안뜨기로 뜨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모양을 보시면 겉뜨기 모양, 겉뜨기 모양, 빼기 표시가 있으면 안뜨기예요. 하트 모양이면 겉뜨기, 빼기 표시가 있으면 안뜨기. 요 다음 세 코는 안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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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코까지가 안뜨기네요. 이렇게 네 코가 안뜨기,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둘, 세 코를 뜨고 다음 또 안뜨기 네 코를 뜨면 되겠죠. 8단은 그렇게 제가 한번 쭉 떠볼게요. 이렇게 8단까지 떴습니다. 8단까지 떠졌어요. 다음 단을 한번 볼까요? 9단은 쉽네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요 뒤에 네 코만 꽈배기를 하면 되는데 요 꽈배기는 해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요 다음 단도 쉽네요. 네 코 꽈배기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제가 12단까지 떠보고 13단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12단까지 뜬 상태입니다.
그러면 13단을 어떻게 떠야 되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13단은 첫 코가 안뜨기네요. 그리고 그 다음 세 코가 꽈배기인데 말씀드렸듯이 겉뜨기와 안뜨기가 교차되는 경우는 안뜨기가 아래에 깔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한 코가 아래로 깔리고 앞에 있는 두 코가 위로 올라오는 꽈배기예요. 이거 이 아래에서도 떴었잖아요. 위치만 다를 뿐이지 이 꽈배기랑 같은 꽈배기예요. 뜨개의 무늬는 대부분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의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 요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이 되고 있고 또 요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돼요. 이 무늬도 마찬가지고요. 요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요 선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해를 빠르게 하시면 뜨개할 때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뜨기 두 코를 뜨고 또 세 코 꽈배기이네요. 세 코 꽈배기인데 보시면 겉뜨기 두 코가 뒤에 있네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겉뜨기 두 코가 위로 올라오겠죠. 겉뜨기니까 앞에 있는 안뜨기 한 코가 아래로 깔리겠고 그 다음 무늬는 요 무늬가 그대로 또 반복이 돼요. 그 다음은 안뜨기 두 코, 네 코 꽈배기, 안뜨기 세 코, 네 코 꽈배기, 안뜨기 두 코. 이렇게 한번 떠볼게요.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떠볼게요. 제가 했던 설명을 잘 기억하시고 차트와 함께 봐주세요. 안뜨기 한 코를 뜨고 다음 세 코가 꽈배기이죠. 이럴 때 겉뜨기와 안뜨기가 교차될 경우는 안뜨기가 아래로 깔리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편물 뒤에서 안뜨기를 빼고 교차시킨 후에 안뜨기 한 코를 뜨고 실을 뒤로 보내서 겉뜨기 두 코, 실을 앞으로 보내고 안뜨기 두 코를 뜨고 그 다음에 또 세 코 꽈배기이죠. 보시면 전 꽈배기에서 위에 있었잖아요. 위에 있었던 꽈배기인데 안뜨기랑 만나니까 이 겉뜨기는 위로 올라오게 돼요. 안뜨기를 뒤로 빼서 교차시키고 실을 뒤로 보내줘야겠네요. 겉뜨기 두 코, 실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 한 코. 그 다음 세 코는 조금 전에 했던 무늬랑 똑같죠? 안뜨기를 뒤에서 빼서 교차시키고 안뜨기 한 코, 실 뒤로 보내고 겉뜨기 두 코, 다시 실 앞으로 보내고 안뜨기 두 코를 뜨고 여기도 세 코 교차인데 겉뜨기가 뒤에 있으니까 위에서 교차시켜서 안뜨기를 아래로 빼고 실을 뒤로 보내고 겉뜨기 두 코, 실 앞으로 보내고 안뜨기 한 코, 안뜨기 두 코를 뜨고 실 뒤로 보내고 이번엔 네 코 꽈배기를 뜰 차례인데요. 겉뜨기가 하나, 둘, 셋, 네 코가 있으면 이 두 코는 전단의 꽈배기에서 아래에 깔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코가 위로 올라오게 돼요. 교차시켜서 겉뜨기 실을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 실 뒤로 보내서 여기도 뒤에 두 코가 전 꽈배기에서 아래에 깔려 있었으니까 위로 보내서 사이로 꽉 잡고 교차시켜서 겉뜨기 네 코,
실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 두 코. 이렇게 해서 지금 15단까지 떠봤어요. 15단까지 뜬 상태입니다. 이제 이 윗부분은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몇 가지 꽈배기 무늬 뜨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겉뜨기와 겉뜨기가 교차되는 경우는 전 꽈배기에서 아래에서 깔린 겉뜨기가 위로 올라온다는 거, 안뜨기와 겉뜨기가 교차되는 경우는 겉뜨기가 위로 올라오고 안뜨기가 아래로 깔린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직접 뜨지는 않지만 제가 자료로 올린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떠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꽈배기 무늬가 있을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이라는 게 제가 단독 꽈배기가 있고 연결되는 무늬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 두 코는 단독 꽈배기예요. 두 코만 뜨면 돼요. 여기 두 코도 단독 꽈배기. 근데 요 가운데 큰 무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꽈배기 3개로 시작해서 벌어지면서 벌어지면서 양쪽 끝에 있는 것들은 위로 쭉 올라가고 가운데 있는 애들이 만나서 새로운 꽈배기가 돼요. 그리고 이 애들이 또 다시 벌어져요. 그래서 만난 애들끼리 다시 꽈배기가 되고 혼자 떨어진 애들은 그냥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얘가 벌어지고 모아지고 만나면 꽈배기. 그때 얘가 한 칸 옮겨오죠. 그리고 얘들이 다시 한 칸, 꽈배기는 벌어지고 꽈배기는 벌어지고 또 한 칸 옮겨요. 그럼 이 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만난 애들은 꽈배기가 돼요. 만난 애들은 꽈배기, 만난 애들은 꽈배기. 그리고 다시 또 헤어지고. 만나는 애들은 꽈배기, 양쪽에 남은 애들은 그냥 위로 쭉 올라가요. 그리고 이 애가 또 헤어져요. 그리고 다시 또 만나요. 이게 계속 반복인 건데요. 이 흐름이 파악이 되면 차트를 그렇게 매단 보면서 뜨지 않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꽈배기 무늬 몇 가지를 뜨고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꽈배기 무늬가 좀 쉽게 다가왔을까요? 지금까지 뜬 몇 가지 꽈배기 규칙을 설명해 보자면 겉뜨기끼리 교차일 때는 전단에 아래로 깔린 코가 이번에는 위로 올라오게 되고 겉뜨기와 안뜨기가 교차하는 경우는 안뜨기가 아래로 깔리게 돼요. 겉뜨기가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편물 뒤쪽에서는 겉뜨기인 코는 겉뜨기 그대로 안뜨기인 코는 안뜨기 그대로 뜨면 되는데 중간에 멍석무늬나 또 두 코 두 단 멍석무늬나 어떤 특별한 무늬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보이는 그대로 뜨시면 되고요. 멍석무늬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파악하면서 뜨셔야 돼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이는 그대로 뜨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꽈배기 무늬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무늬 외에도 다른 무늬도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 혹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